안녕하십니까. 2부에서는 전쟁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이 예멘과 이란전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중국판 킨잘 동풍 20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슈피겔지가 독일 무기는 깡통이다. 전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먼저 예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멘이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는 거,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 예멘은 가자 지구로 이제 어떤 도덕적인 명분으로 꺼내드렸습니다만, 이 가자 사태와 그리고 예멘이 상선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이제 분리된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군사적으로 예멘을 억제시킨다.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참전했지만 다른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 군함도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리학입니다. 지오그래피입니다. 예멘의 이 서쪽 지역, 이쪽은 완전히 산맥입니다. 그리고 뭐 3,000m 이런 산들도 있죠.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 한 예멘 후티를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냥 뭐가 휙 날라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첨단 함정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멘 사태의 본질은 이 예멘 인구의 한 75% 정도는 후티 통치하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뭔가 이 대부분 사막 지역인데 이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콜리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죠. 이들이 예멘을 공격해서 일종의 이제 영토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핑크색 지역은 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침공해서 빼앗은 거죠. 이쪽에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 이제 STC라는 이제 조금 부족이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전지대, 바로 이것은 ST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영국의 이제 로얄 더치셔, 그리고 프랑스의 또딸, 이들이 지금 뭐 예멘에서 이렇게 석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유를 약탈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멘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75%는 한 4분의 3은 후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뭐 정규군에 비할 수가 없죠. 게릴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 나름대로 이제 ISR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함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예멘을 공격하기 위해서 B2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후티는 게릴라보다 이제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이 B2는 미국의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 21대 정도의 이제 B2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6대, 7대 정도가 지금 인도양에 이제 가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인도양의 가르시아 기지에 뭐 핵미사일을 쏜다 칩시다. 뭐 이럴 가능성은 제로죠. 그런데 만약에 쏘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B-52 한 6대, B-2 스텔스 폭격기 한 6대가 파괴가 되었다. 미국의 어떤 전략 공군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 핵전쟁을 한다. 이때 미국이 엄청 불리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 뭐 6대, 7대가 인도양에 왔다. 이것은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상대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 미국은 이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란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양 가르시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상선이나 다른 형태의 이제 은밀한 민간인 선박을 이용해서 근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B2는 이란 공격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원해서 예멘을 폭격한다.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소 잡는 칼을 가지고 이제 닭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대포를 가지고 돼지 잡으러 온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2까지 동원했는데 이 후티의 공격 능력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깐 과거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입니다. 10일 전이죠. 8일 전부터 작전을 시작했지만 벙커버스터, 모하브까지 이용했다 이런 루머도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멘의 이제 지하 목표물과 터널을 타격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입구를 폭격을 했습니다만 예멘 후티는 다른 데 이제 또 땅굴을 이용해서 무기를 꺼내고 이러는가 봅니다. 결국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 한 예멘 후티를 이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미국은 지상군을 보낼 여력도 되지 않고 그럴 이제 지상군도 없습니다. 일단 예멘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거죠. 토마호크, 모하, B2 스텔스 폭격기, 온갖 첨단 무기들이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멘에서도 미국은 탑셰프, 선반에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 이제 제점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첨단 순항 미사일이죠. 예멘 공격 관련되어서 이제 미어샤이메 교수가 이 글에는 이제 그린월드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하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예멘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는 것 같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1기입니다. 이때 미국 장군들이 있는 거 좀 달라, 강력하게 지원해달라. 그러면은 아프간의 탈레반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모하브니 이런 거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듬뿍 집어줬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이제 탈레반에 맹공격을 했는데 탈레반은 끄떡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봐. 되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뺄 이제 그럴 계획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B2에서 모압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멘 공격과는 상관없는 다른 훈련 장면인데 어쨌든 미국은 최첨단 미사일, 최첨단 무기를 이용했는데 게릴라를 억제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암체워로드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CNN 기사에 따르면은 제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순항 미사일입니다. 스텔스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제점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이 미국의 군함,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예멘 앞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멘도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 비싼 제점 미사일까지 이용한 겁니다. 이 암체워로드는 믿기지가 않는데 도대체 후티 같은 게릴라보다 조금 나은 집단을 상대로 우리가 무슨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 후티에 대해서 미국의 한계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티에 대해서 이를진데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 막막하죠.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 예멘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지막지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뻥 날아갔는데 예멘 후티는 이것은 마을에 이제 사람들 모입니다. 마을 회의라는 거죠. 부족 회의 이런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족 모임은 이렇고 또 어떤 부족 모임은 또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민간인들로 보이는 그리고 어린아이로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다른 모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총을 든 후티 전사들도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모임은 후티 전사들도 참가한 어떤 마을 회의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임인데 100% 군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트윗에 올리고 미국이 혼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트윗은 10일 전에 올라온 거지만 밑에 댓글 보면은 물론 이제 리버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죠. 그런데 상당수의 마가 지지자도 이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대통령이 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것, 이런 영상을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민간인이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윌 셔라이버도 역시 이것은 전쟁 범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표가 아니라 민간 어떤 마을 모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미국 정보기관이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폭탄을 던져라 이렇게 이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아파트 12층짜리 아파트에 어떤 지도자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런 내용도 올라왔죠. 이것도 역시 이제 미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이제 예멘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뭐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죠. 이 영국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미국 이들은 거의 뭐 예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들은 미국과 이제 코얼리션입니다. 이들 역시 예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 10월 8일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이제 예멘 장례식 폭격입니다. 자, 어디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5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왔다.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민간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4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이제 부상을 당했죠. 이 장례식 폭격 사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계속 올라옵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폭격이 심각한 것은 더블탭이라는 거죠. 처음에 한번 때리고 민간인 구조대가 옵니다. 거기다 이제 또 때려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우디를 위시한 이 코얼리션 이들이 예멘을 파괴하고 수십만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멘과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10여 년간 예멘을 공격했으나 이길 수 없었죠. 그리고 예멘이 정밀 무기로 이제 사우디 유전지대를 때렸습니다. 일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스탑됐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손을 들고 예멘과 이제 휴전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를 위시한 이 코얼리션들, 이들은 정말 끔찍하게 예멘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예멘 후티는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들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상 병력도 없는 미국이 여기서 공군력으로 예멘을 억제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 이제 예멘 반군 장례식장,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었죠. 한국 언론에도 잠깐 올라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 관련돼서 별 성과가 없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 산악지대에서 예멘과 싸운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무시해도 되지 않나.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란과 심각하게 설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이란의 핵과 관련된 미사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란에 무시무시한 것을 이렇게 갖다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이란의 이제 핵시설이나 이런 것을 파괴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멘 후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은 가장 뛰어난 군사 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예멘 후티를 공격한 겁니다. B2, 모하브, 그리고 제즘 이런 거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술 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물러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휴전 제안에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황당한 제안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의 콧방귀를 끼고 있고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미국에 이렇게 요구로 제안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완전히 비핵화하자. 이 뜻은 이스라엘 핵무기도 폐기하면 우리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할 용의에 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의 이제 위트코프 협상 대표단입니다. 이란과 만나서 지금 트럼프가 했던 제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이 쳐들어온다. 이때 이제 반격을 하겠다. 치명적인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한다. 이란과의 전쟁보다는 좀 작은 규모겠지만 예멘을 상대로 지상군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전비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만약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여기에 한 5조 달러 이 정도는 거뜬히 들 겁니다. 그 경우 지금 공적 부채가 36입니다. 여기서 한 42 42조 달러 이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지금 상황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조 달러, 6조 달러 정도가 더 얹혀진다. 미국이 재정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베트남전 재판이 되는 거죠. 금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금태한제를 포기했죠. 그와 같은 치명적인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국제적으로 명분도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죠. 이란은 여기에는 필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려고 이렇게 발바둥을 칠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이 모든 것을 없애라, 미사일까지 다 없애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술핵을 이용해서 두들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국제적인 명분 싸움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이 지오그래피가 깡패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털어드릴 수는 없는데 중국의 이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공호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겁니다. 이 중국이 개발한 신형이 이제 극초음속입니다. 이 대한미사일. 중국은 최신형 이제 공호 구축함을 이렇게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제 대한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해전의 개념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이 알레이브 구축함 노후화된 것, 이것과 비교했을 때 공격력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항모는 직접 전투를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립니다. 결과적으로 제1도련에서 미 해군이 물러나서 제2도련까지 밀려나간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지난주에 이 중국판 킨잘입니다. 공중에서 폭격기를 이용해서 쏩니다. 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공중 런치, 이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판 킨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둥펑 21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미 함대, 미군 기지, 이제 괌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엄청날 겁니다. 러시아가 킨자를 이용해서 이제 야보리프 기지 이런 데를 날려버렸을 때 기지가 그냥 완전히 파여져서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중국판 킨잘도 이 러시아 킨잘과 이 스펙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재원이나 이 파괴력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직 이런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 유튜버나 이런 데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상당히 심각한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사실이 이제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국의 H6M 폭격기가 공식적으로 이 중국판 킨잘 둥펑 21 이것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 거죠. 그리고 둥펑 21의 사거리는 3,000km에서 4,000km 이 괌이나 사이판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핵무장을 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이 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할 수 있으며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초음속으로 이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것이 만약에 실전 배치된다. 그리고 성능이 이제 실제 이 킨잘처럼 입증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대공 시스템, 사드, SM3 이런 것으로도 이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중국이 이런 것을 개발했는데 미국의 대응책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모두 제조 공동화랑 연관이 된 겁니다. 미국이 제조업체를 뜯어옮기고 이러다 보니 어느 세월에 이제 중국이 거대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해군 뉴스에 올라왔는데 미국이 원래 이제 할로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초음속으로 적의 함선을 파괴하는 대한 미사일입니다. 이 할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결국 이제 비용 때문에 취소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에 실패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 제약으로 납품 일정 내에 이제 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입찰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 프로토타입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는 그냥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되겠죠. 이 제조 공동화가 여기까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BBC에서 이 영국의 앵커가 러시아 대사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이 영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질문인데 이 러시아가 말이야 이 영국 주변에 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센서들을 깔아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난 부정하지 않겠다, 뭐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 잠수함 이것은 형편없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제 영국 잠수함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완전 녹으로 떡칠된 그런 잠수함, 구형 잠수함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합니다만 한 1년 전인가요? 영국이 이제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트라이던트를 발사했는데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바다에 빠졌습니다. 영국 역시 돈놀이에 중독되어서 제조업을 막 다른 나라로 옮기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건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결국 군도 이렇게 이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떠한가? 독일은 이 산업 강국입니다. 일본, 대한민국, 독일 이들은 이제 이 제조 강국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제 무기는 우리가 이제 최고다 레오파드 2 전차 그리고 이제 판저 자주포 이것은 스펙상으로는 세계 최강이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피겔지에서 놀라운 기사가 올랐습니다. 독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더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전쟁 수행 능력이 부분적으로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완전 깡통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공급한 군사장비, 레오파드, 판저, 자주포, 그리고 아이리스-T가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T는 잘 작동하지만 미사일이 너무 비싸고 부족하다. 뭐 잘 작동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시스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고 예비 부품이 부족해서 전투에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판저 자주포 최첨단이긴 하나 기술적으로 너무 취약하여 실전 활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레오파드 이제 1입니다. 장갑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포병 대체로 사용된다. 레오파드 2 전선에서 유지하기에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 그리고 란셋 몇 발에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대형 군사 무기 중에 전쟁에 적합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BMW 이런 거 모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높은 유지 관리비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판저 자주포는 연사 기능이 있다. 이것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빠르게 많은 탄을 쏘면은 금세 총신이 마모된다는 거죠. 결국 한 발씩 이렇게 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아이리스-T, 팩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문제점 그리고 너무나 비싼 무기들 부티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이 대부분이다. 상호 운용 가능한 차량들 어떤 차량 플랫폼을 만듭니다. 여기에 대공 시스템도 얹을 수 있고 레이더도 얹을 수 있고 MLRS 다연장포도 얹을 수 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적합한 대형 독일 무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독일이 이제 러시아 란셋에 유사한 그런 이제 아주 뛰어난 카미카제 무인 드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독일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 이들이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크게 떠듭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것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타내고 뭘 하고 일종의 이제 군사 비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기사화해서 올렸습니다. 결국 독일 버전의 란셋 개발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러시아 대공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 공격용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인 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과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런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것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